일상이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부의 인문학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식의 책이에요. 지적인 책입니다. 지식을 잘 요약을 했고 지식 자체만 나열한 게 아니라 그 지식에서 나름의 통찰을 뽑아내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삶에 이제 적용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죠. 굉장히 지적이고 경쾌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이런 형식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책 제목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 인문학, 인문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런 쪽으로 바꿨으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책 내용 자체가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굉장히 좀 편향돼 있는 그런 경향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부터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고 자신의 생각에 어떤 이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인 경향, 복지국가라든가 북유럽적인 사회제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고는 될 수 있으니까.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라든가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읽는다면 조금 조심해서 독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워낙 많은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린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비법은 어디서 오는가? 이 저자가 필명을 쓰고 있어요. 브라운스톤이라는. 근데 기존의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가 봐요. 글을 쓰면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얻고, 왜냐면 썼던 글들이 다 미래를 적중한 거예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 막 적중하고, 그게 이제 몇 번씩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저자의 글을 읽으러 오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그 적중률, 놀라운 적중률은 어디서 오는가? 이 저자는 다양한 독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독가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독서하라 하면은 또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잖아요. 지식을 쌓아라, 이런 게 아니라 독서라는 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경청을 한다. 그래서 하루에 몇 사람 만나기 어렵고 그런 또 경청의 자리를 만들기도 어렵고, 독서라는 거는 맘만 먹으면 하루에 두세 권이라도, 그리고 책이라는 거는 그 저자의 그 핵심적인 생각과 사상, 정보를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잘 정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독을 해야 되겠죠. 잡독, 그러니까 어떠한 한 부분에 편향된 독서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독서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의 사례를 들면 애덤 스미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그걸 어디에 적용했냐면, 성남의 그 집창촌 있잖아요.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부동산이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수입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 재개발이 되잖아요. 없어지고 집장촌이. 그래서 그 전에 성남 재개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경매를 받았는데, 주변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무슨 경매를 저렇게 높은 가격에 받냐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거의 5배 수익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실패 사례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삼성카드에 투자했다가 거의 아파트값 한 채 정도를 날렸다. 근데 이제 수익을 얻은 사례 중에는 강원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 주식 투자계의 거의 당군 같은 존재죠. 피터 린치의 책을 보면서 도박 산업, 카지노 산업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이 돼 있는 내용, 그런 기억이 있었고, 어떤 또 유명한 투자가가 카지노 주식을 공매도라는 건 주가가 하락해야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공매도하고 휴가 떠났다가 쫄딱 파산할 뻔한 그런 또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랜드에 투자를 해서 5배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책에서 다양하게 얻은 지식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통찰화 시켜서 실제 사례에 적용을 한 경우가 되겠죠. 돈의 가치, 자산의 가치. 자, 어느 쪽이 더 빨리 떨어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통찰은, 자, 우리는 자산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산이 오르는 게 아니라 본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가, 자, 어느 쪽이 더 빨리 떨어질까? 이런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화폐 제도라는 게 근본이 화폐 제도잖아요. 달러를 갖고 오면 금으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이걸 폐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무제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도 무제한 양적 완화, 일본은 뭐 아베가 뭐 10년 전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 유럽도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옛날 역사 속에서의 공포가 있어서 양적 완화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유럽 한 5년 전인가부터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실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양적 완화라는 건 화폐를 그만큼 많이 공급을 하는 거니까 화폐 가치는 또 지속해서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 때문에 상승한 걸로 보이는 거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사실은 이게 우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보다도 더 심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가짜 돈과 진짜 돈, 여기선 리얼 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연 우리의 그 눈으로 보이는 이런 뭐 5만 원권, 이게 진짜 돈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거는 어떤 근본이자가 아닌 이상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돈은 자산이 된다는 거죠. 부동산과 주식,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어디가 오를까?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채널에서 살펴봤었죠. 도시의 승리. 100여 년 전에 어땠습니까? 전화가 발명됐을 때 사람들이 도시의 쇠퇴를 예상했죠. 이제 전화기가 있는데 왜 굳이 모여서 일을 해?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면 되지. 하지만 반대로 도시는 더 흥하게 됐죠.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강력한 예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제 도시는 끝장이야. 다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불과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디지털 노마드. 도시가 필요 없어. 이제는 노트북, 휴대폰 있으면 저기 전원주택에서 얼마든지 좋은 공기 속에서 일하면 돼. 하지만 어떻게 됐죠? 도시로 더 집중하고 도시는 더 흥하게 된 거죠. 도시의 승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화상회의를 통한 결과물. 그러니까 화상으로 어떤 과제를 두고서 토론을 하시오. 30분 동안. 그리고 이쪽은 15분인가 10분인가 그러니까 더 적은 시간을 주면서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하라고 한 거죠. 과제를 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화상보다 직접 만나서 과제를 한 팀이 훨씬 높은 성과를 나타나게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게 단순히 언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부분들, 눈짓, 몸짓, 표정 뭐 이런 것들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재와 접촉하면서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옆에 성과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자신도 고성과자가 되는 이러한 경향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앞으로도 물론 지금도 서울이 상승한 걸 이 저자가 맞춰온 거죠. 앞으로도 서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서울은 전 세계 슈퍼스타 도시 이제 8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클러스터가 대단히 그 집중적인 클러스터가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리드해온 역할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부동산이 양극화될 것이다. 실제로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느끼죠. 제가 대학을 가고 그럴 때는 서울의 중위권 대학보다 오히려 지방의 국립대가 경쟁률이 더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지방 명문대, 아무리 명문이라고 하더라도 인서울이라고 표현되는 서울 중하위권 대학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경쟁률이 더 낮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까지 그렇게 변화해왔고, 이러한 경향성은 앞으로도 어떤 특별한 외부 영향이 없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별도의 비법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려졌으면 그건 비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만의 실력과 노하우를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전설의 투자자가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죠. 근데 그 전에 뭐 세계적으로 경제학자 뭐 넘버원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 누구죠? 케인즈. 근데 버핏이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 워렌 버핏의 투자법이 케인즈의 투자법과 거의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 경우가 많다는 거야. 케인즈는 별도의 투자법에 관한 책은 안 남겼는데 뭐 친구들과 주고받은 서신이라든가 그걸 모아서 이제 책이 출간이 됐나 보죠. 케인즈, 워렌 버핏 이렇게 이어오는 투자법이 뭐냐면 자신이 잘 알거나 경영 방식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큰 돈을 투자하는 거. 뭐 분산 투자 이런 게 아니라 한 5개 이내 정도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뭐 매도 타이밍을 잡아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케인즈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즈조차도 그런 방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분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알려면. 그리고 경영 방식이 안전한 이런 회사를 잘 몇 개를 골라서 큰 돈이야 뭐 돈이 있어야지 넣는 거니까, 여튼 분산보다는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 때 꼭 우리가 유념했으면 하는 게, 주식 투자도 부동산처럼 하라. 우리 부동산은 뭐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잘 보유를 하면서 느긋한 투자를 즐기잖아요. 근데 주식은 너무 단기적으로 뭐 배수의 수익을 얻으려고 막 욕망 이런 게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케인즈, 전설의 경제학자 아닙니까? 그죠? 케인즈조차도 타이밍 투자를 통해서는 많이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잘 공부를 해서 잘하는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장기 투자, 물론 기업의 수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뭐 코스톨란인가 그 유럽의 투자자 또 워렌 버핏처럼 무조건 사기만 하고 안 팔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개발도상국 투자와 선진국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거에 아니 수익은 개발도상국 투자가 훨씬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저자도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유명 경제 전문가가 선진국 투자가 훨씬 수익이 높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과거를 살펴보면 우리 뭐 베트남이 좋다, 뭐 인도, 뭐 브라질, 뭐 신흥국, 중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해왔잖아요. 이제 주식 투자율은 굉장히 형편없죠. 오히려 지금 10여 년째 뭐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전에 일시적으로 오른 경우는 좀 있지만,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선진국의 경우에는 2배, 그 기간 안에 2배 상승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는데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 한 지난 20년 정도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저자는 그 미국 1등 기업에 투자해라, 아마 그 내일의 분가 뭐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 같아요. 근데 여튼 이런 부분들도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다,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은 이 책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의 뭐 다수라고는 할 수 있죠. 우리가 실제 궁금한 거는 부동산과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근데 이 이외에 투자라는 게 빙산의 어떤 위에 나오는 돌출되는 부분이라면, 그 밑에 매우 큰 덩어리 얼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지식 기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지적이고 광범위하고 아주 재미있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즐겁고 유익한 독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이런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부자로 가는 그 키워드는 뭡니까? 저축하고 투자하고 종잣돈을 마련해라. 종잣돈을 마련할 때까지는 절약을 해야 되고, 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건 가지고 있으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를 보는 거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